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이름이 마음으로 듣는 위원회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서울시내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울교육을 시민의 희망 속에서 세워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난관이 앞에 있습니다. 반전교조 성향이 뚜렷한 교육부 장관, 아울러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든 법원, 그리고 이에 환호하는 보수 정치 세력과 언론까지 진보 교육감 시대 앞날에는 숱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희연 당선인 연결해서 여러 가지 교육 현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희연입니다. 예. 선거 다음 날 저희가 처음으로 좀 인터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우선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가 이제 서울 교육감인데요. 예. 7월 1일까지는 좀 며칠 남았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취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요, 세월호 사건 등의 영향도 있고, 이 시민들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참 잘 받아 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 제가 많이 좀 염려되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인수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공약을 실제 교육 행정에 반영할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쨌든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인수위원회 이름이 마음으로 듣는 위원회인데, 예. 이 조 당선인께서 직접 장명하신 겁니까? 예, 물론 당연히 그렇게 저희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길을 좀 열어놓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많이 있고요. 예. 저희도 이제 많이 다녀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위에서 만든 정책을 한 번쯤은 반추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저는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인수위 사무실이 제가 보니까 서울시 교육시설관리공단인가요? 용산 가는 길목에 있던데. 예. 숙대 입구 거기입니다. 예. 매일 그쪽으로 출근하고 계시는지요? 예. 출근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회의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외부 활동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예. 예. 여러 가지 현안이 지금 교육감 취임식을 하기에 앞서서 좀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은 그 법원이 이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의 내조 통보 이거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했고요. 전교조는 주말 사이에 대의원대회 열어서 총력 투쟁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결국 이제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컨트롤할 텐데, 그렇겠죠. 예.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은 저희도 지금 아직 충분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정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이제 국민들이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충분한 저희 결론이 나지 않아서요.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예. 단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 사회가 박근혜 정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이렇게 7, 8만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를 파트너로 해서 조금 반대 입장을 갖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정부가 좀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갖더라도 파트너로 해서 이 국정 운영을 해나갔으면 하는 저는 그런 소망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크게 보면 교총과 전교조라는 두 대표적인 교사 조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느 하나를 이렇게 배제하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갈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조금 지금이라도 정책 변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갖고 있고요. 예. 원래는 이제 사법부에도 저희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지켜오면서 보면 사회 변화에 맞춰서 법원이 전향적 판결을 할 때 이렇게 사회 갈등이 제도권으로 이렇게 자꾸 수렴되는 예. 오히려 우리 사회의 안정이 좀 높아지는 이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법원의 판결에 두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7, 8만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데 9명의 해고조합원만 가지고 이걸 법의 노조로 만든다는 건 우리 사회의 큰 흐름에서 볼 때, 민주주의 발전의 큰 흐름에서 볼 때 이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순수히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보시면 뭐 이게 조문에서 어떤 결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법 감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판사님들께서 이렇게 판결을 종합적으로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더 전향적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정을 더 찾아가지 않겠나 하는 솔직히 그런 바람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예. 당장 그 전임자들 이제 복귀하라 학교 현장으로 네. 그렇게 교육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는 전임자분이 혹시 몇 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전체로 제가 7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72분인데 이제 아마 경기도에서도 내부적인 판단을 내리실 거고요. 예. 이 부분은 저희는 이제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이 법학자 출신입니다. 헌법학자 예.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한번 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법학자이시고 하니까 조금 더 세부적인 판결을 좀 앞서서 좀 고민해 주십시오. 뭐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변호사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탁 말씀도 좀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이제 저희는 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이제 방향을 찾아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정법적인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심 판결이 났을 때 그거에 기초한 교육부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교조에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원노조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예, 그렇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의석 분포로는 좀 통과가 어렵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예. 조 당선인께서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여당에서 반대를 하고 야당만으로서 어려우니까 교원노조법 개정 같은 게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학자 출신이고요. 사회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선진화가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갈등의 제도화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갈등의 제도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배제되고 이렇게 뭐 불법 단체라고 그래서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주장까지도 제도권 안에 이렇게 끌어들임으로써 역으로 그 사회가 안정성을 찾아가는 그래서 선진국은 이제 되게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해고자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크게 보면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큰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고자도 어딘가에서는 보호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틀내에서 해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선진화된 노사관계로 가는 그게 우리 사회의 이제 큰 방향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1년 만에 갈 수 있느냐, 5년 만에 갈 수 있느냐, 10년 만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우리 사회가 갖는 뭐 개방성이라면 개방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차피 선진국으로 경제 선진국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요. 뭐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사회 시스템의 선진화까지 해서 명실상부한 선진화가 될 거냐. 이제 이런 그 도전에 저희 사회가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빠르게 가면 이렇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젊은 학생이나 이렇게 젊은 분들은 87년 6월 민주항쟁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거대한 전환을 87년을 기점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민주주의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갈등을 제도권으로 계속 이렇게 수용해 드리는 예.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87년 이후에 지금 뭐 한 25년, 30년이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쭉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도 조금 전향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은 조금 진통이 있고 또 보수 진보 간의 시각도 갈려 있고 그러지만은 좀 큰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비전에서 하나하나 갈등을 제도화시키고 갈등 요인들, 사회적인 약자의 목소리를 제도권, 의회 이런 공간에 자꾸 이렇게 수용해드리는. 예. 저는 너무 이게 좀 거창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그런 큰 방향이 좀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책 중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선인께서는 이제 자율형 사립고를 한국 교육의 병폐 중에 하나로 좀 꼽기도 했고요. 예. 이게 결국은 입시 명문고 또 특권 학교로 변질되고 결국 돈 없으면 못 들어간다. 예. 이런 구조다. 그리고 또 자사고가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런 설명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또 특목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죠. 이런 문제들 앞으로 취임 이후에 어떤 해법을 찾으실 예정이신가요? 예, 자사고 문제가 이제 저희로서는 가장 고민되고 많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사고 폐지라는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부 때 고교 다양화 정책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돈으로 칸막이가 쳐지고요. 진입장벽이 쳐지는 뭐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대개 이제 비싸게는 뭐 8,900만 원도 내는 자사고가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돈을 내고 입시 명문으로서 역할, 좋은 대학으로 가는 이런 통로가 돼주기를 바라는 그 부모님들의 심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잘 못하는 자사고는 또 미달 사태를 빚기도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자사고 정책을 전제하고 입학을 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 또 피해가 없어야 되는 문제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사고가 공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큰 목표가 있고요. 또 자사고 폐지라는 저희가 공약도 있고. 예. 그것도 현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균형 지점을 잘 찾아서 어쨌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해법을 좀 찾아보려고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정책들은 아직 그 완결이 안 돼서요. 예. 아직 그 최종 결론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진보 교육의 상징처럼 된 이른바 혁신학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이나 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좀 학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혁신학교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 보면 혁신학교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예. 저도 이제 그 혁신학교 학부모님을 통해서만 듣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정말 혁신학교에 애정을 갖고 있고요. 혁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거기 보내기 위해서 이사했다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학력과 인성과 창의성을 이렇게 조화시켜서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를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잡아온 그런 그 학교 모델이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보수 언론에서 이제 학력 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학력이 기존의 국영수 중심의 학력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현대사의 교육의 핵심은 저는 창의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렇게 개발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도 다 대학교육 받았는데 그런 우스갯소리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학력 수준은 수능 다음날 최고 높다. 그런 예. 얘기도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막 암기식으로 열심히 했는데 또 수능 다음날 50%는 까먹어버리고 이제 이런 점들도 있어서 이제 크게 보면 저는 현대적인 학력 개념 같은 걸 생각해서 다면적인 학력 개념을 생각해서 말하자면 국영수 중심의 사실 그 국영수 중심의 학력제화는 대학 입학하는데 혹시 애들을 놓아먹이니까 예를 들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놓아먹이니까 대학 가는데 좀 어렵지 않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그 교육 방식 자체가 크게 보면 선진국형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보수 언론의 단골 주장은 조금 좀 너무 한쪽만 보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또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다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김명수 후보자 자질 논란입니다. 네. 어차피 이 지명이 돼서 또 청문회 통과하고 결국 임명까지 된다면 서울시 교육감이 주요한 그 대화 파트너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이 선출직은 당선이 되면 이제 말하자면 당선이 중요한 거고요. 예. 이렇게 좀 임명직은 특히 고위 임명직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냐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김명수 장관 후보자께서 이제 통과하실지가 아직은 조금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언론에 나온 바로만 보면 여러 가지 문제 가 교육 철학이나 뭐 논문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왈가왈부하기가 조금 그런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 인수위원회 이름이 이제 마음으로 듣는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구상하신 정책 말고 네. 시민들이나 그 학생들의 제안으로 이거 좋은 정책이다라고 혹시 좀 청취한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아니 어제는 이제 저희가 뭐 민들레 학교라든지 뭐 이렇게 꿈틀학교 이런데 비인가 대안학교들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예. 학생들하고 만나서 팥빙수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학생들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요. 확실히 현장을 자주 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일반고의 경우도 학생들이 꼭 대학 진학만을 목표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제 진로 바로 직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로 생각하고 있지만 일반고도 그런 진로 체험 교육이 중요한데요. 이런 비인가 대안학교에 아주 흥미로운 과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로 체험 과목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학교는 비인가되어 있지만 아주 좋은 과목의 경우는 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렇게 학점으로 인정해서 되게 일반고 안에 직업반을 만들거나 인근의 직업학교에 위탁을 해서 진로 체험을 하는 방식인데, 이런 외부의 대안학교들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어떤 초등학생은 봉사활동 할 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일괄해서 어떻게 종합 정보를 좀 제공해 줄 수는 없냐.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것도 참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취임까지 이제 한 일주일 남짓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취임 이후에 또 본격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과 인터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